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뉴스가 쏟아지면서 정신없이 돌아가네요. 네. 윤 대표님, 네. 공수처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네. 시한이 마지막 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6일. 그런데 영장 집행을 다시 한번 재시도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네. 경찰한테 체포영장 집행을 해달라고 이렇게 넘겼어요. 네. 공문을 보낸 모양이죠. 네, 아마 네. 어제 저녁에 보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넘겼을까요? 역량이 안 되는데 덤벼들은 거죠. 예. 한마디로 해서 그 당랑거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당랑거철. 당랑거철. 사마귀가 수레가 오는데 자기가 막으려고 섞는 거예요. 수레 지나가면 사마귀 깔려 죽잖아요. 그러니까요. 공수처가 힘도 없는데 무리하게 존재감을 보이려고 근육질 자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권도 없죠. 수사권은 원래 내란죄는 경찰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권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판사도 쇼핑했잖아요.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의 판사 쇼핑하고 또 형법 110조, 111조 형사소송법에 그 주요 기관은 기관장 허락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지금 체포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역량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경호처라는 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공수처 저 사람들이 할 수 있겠어요? 공수처가 여태까지 출범 이후에 수사에서 성공한 건 아마 서울시 교육감 정도 한 명 넣은 거 빼놓으면은 그것도 다 경찰이 다 한번 수사를 한 게 없어요. 수사가 끝난 내용들이죠. 저기 옛날에 해병 그 최상병 수사부터 아직까지도 한 게 없어요. 그런 무능한 공수처가 능력이 안 되는데 하려다가 보니까 또 오늘 체포하러 가니까 보나마나 안 될 거고 날은 춥고 박정준 경호처장도 어제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철저하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를 해왔고 그 경호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다. 그렇죠. 경호복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직무 정지지만 현직 대통령 아니에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서 저 끌고 간다는 게 저 말이 됩니까? 아무리 영장 받았다 그래도 뭐 제3의 기관에 대화를 해서 뭐 좀 모셔서 좀 한다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한다든가 뭐 제3의 길을 찾아야지. 영장 나왔으니까 이리 와. 그래서 대통령을 어떻게 목줄에 달려서 끌고 간다는 게 이게 국민 정서에 부합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공사 하청주냐? 그러니까요. 공사 하청주냐? 어떻게 줄라면은 자신이 없으면은 경찰에 다 이첩을 하든가. 근데 수사권은 지금 이첩을 안 했잖아요. 다 하고. 경찰한테 가서 체포해 오면 수사는 우리가 했고 공은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따지면 조폭에서 저 경찰을 저 맨 마지막 행동대원들 야 걔 잡아와 이거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려면은 제대로 하든지 다 떼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공수처가 공수병 걸린 것 같아요. 공수병. 그래요? 공수병 그 광견병 있잖아요. 물만 보면 무서워하는 거. 공수처가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공수처장부터 저 사람들이 너무 운동권 좌파 이쪽에 경도된 거 아닌가. 공수처가 정말 어떻게 보면 국가 공직자들의 기강을 잡고 부정부패를 잡아야 되는데 너무 엉뚱한 그 꼬리를 갖고 몸통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직권남용 수사 갖고서 내란을 좀 수사하겠다고 덤벼들잖아요. 그게 되겠습니까?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죄는 경찰한테만 딱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수사권이 아니고 이것은 경찰한테 전권을 부여한 그런 수사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아주 우리나라 경찰, 검찰, 공수처 세 군데 보면은 현직 대통령 비상계엄이라는 거를 계기로 해서 자기네 조직 키우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도 더군다나 현직 대통령이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세계가 주목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려면 또 철저히 대비를 하고 가야 하는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덤빈 거 아닙니까? 공수처 직원 30명, 경찰 120명 지원해갖고 150명이 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호처는 경호 인력만 해도 한 300여 명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100일 경비단이라든가
수방스 사령부 산하에 55 경비단 그 인력들이 더 있단 말이에요. 그 수방스 사령부 산하 55 경비단은 또 현역 군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덤벼들었다는 것은 체포가 아니라 체포 쇼를 한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할 능력, 이게 뭐냐 말이야. 능력도 없고 역량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사마귀가 수레에 대들듯이 대들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장 발부는 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든지 뭐 법은 지켜져야죠. 법은 지켜져야죠. 악법은 또 법이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지켜져야 되는데 법을 지키면서 제3의 길을 좀 선택할 수 없었느냐. 꼭 대통령으로 수갑 채워서 공수처로 가야 되겠느냐. 그러면 바로 서울구치소로 가두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이게 모양이 좋냔 말이에요. 수갑 차는 순간 완전히 그냥 죄인이 돼버립니다. 저는 박근혜 때도 헌재 재판이 그 기각이 인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사하고 구속했어요. 근데 지금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지켜져야 하되 어느 정도 예우나 대화나 소통이나 이 외국에서 볼 시선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너무 그냥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서 포승줄 갖고 간 거예요. 그건 무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을 받을 수도 있고 이첩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법상에 사중인 사건은 일부만을 이첩하는 그런 경우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도 공수처가 자기 역량이 안 되는데 수사를 하려고 덤벼들 것이 아니라 경찰한테 수사권이 있는 넘겨서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하고 그렇죠. 또 대통령이라는 그 품위와 권위를 인정을 해서 꼭 체포만 해서 수사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물밑 조율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뭐 관저로 찾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제3의 장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서류 수사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을 서로 이제는 좀 모색해 보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겠느냐. 지금 공수처가 체포 이 집행 업무를 이첩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뭐 법적 검토를 한다는데 경찰에서 수용을 할까요? 경찰이 쓸개가 없습니까? 경찰도 쓸개가 있어요. 자기가 어디 뭐 마당새예요? 날도 추운데 니네가 잡아와. 굳은 일은 다 하고 생색은 다 내고. 그러니까 집을 리모델링 하는데 니네가 자재 배달해서 집 앞에다 갖다 놔. 우리가 할게. 뭐 이거잖아요. 돈은 자기가 챙기고. 공수처 검사가 무슨 권한으로 권한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지금 없는 없어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권남용이에요. 돈은 다 줘야죠. 경찰한테 다 니네가 해라. 우리는 도저히 인력도 없고 사실 수사 능력도 없습니다. 공수처가. 그런데 무리하게 어떻게든지 자기네 존재감을 보이려고 저렇게 무리를 하는 거죠. 그거는 대통령 특히 대통령은 내란 외환 죄위에는 소추를 받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직권 남용을 수사하면서 대통령 내란을 엮어서 하겠다. 그거는 내가 보니까 너무 누가 삼척동자가 봐도 무리한 수사를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한남동에 그 반대하는 그 집회에 날 추운데 그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 거예요. 지지를.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도 무조건 공수처의 그런 불법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까지는 그쪽에서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타당하게 발부된 영장 아닙니까? 또 이의 신청도 했는데 그게 또 기각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통령 측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뭐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든가 이러면 응하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영장실질심사에 나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조사를 피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공수처는 지금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 자꾸 들고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의대를 안 나왔는데 자꾸 의사 하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 자격증도 없는데 자꾸 수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경찰의 수사권을 넘기고 경찰에서 윤 대통령 측하고 소통을 해야죠. 우리가 그 대통령 수사를 해야 되는데 현직 대통령
으로서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다. 제3장소에서 좀 하는 게 어떠냐? 아니면 서면 조사를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여지를 남겨둬야지요. 그래야지 대통령도 경찰 수사에 협조했다. 게 있고 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은 또 영장 실질 심사 가서 얼마든지 또 항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계가 지금 큰 시계가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계가 돌고 하나는 대법원에 이재명 재판 시계가 돌아요. 근데 이재명 시계는 지금 안 가고 있어요. 고장난 것 같아요. 윤석열 시계만 지금 막 돌리고 있어요. 풀스피드로. 시속 100km로 지금 돌고 있어요, 시계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인 그 어떻게 보면 이 배반감, 불이익 뭐 이런 거 억울한 점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그런 점을 좀 공평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공수처가 앞서도 뭐 얘기가 나온 대로 역량이라든가 준비도 철저히 안 된 데다가 여러 가지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정말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거예요. 그렇죠. 일종의 공수처의 공명심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의 공수처로서의 위상을 이번에 확보해야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혼란이 어마어마하게 빚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있는 겁니다. 검수완박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이런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 문제라든가 이것도 검토도 없이 공수처 만들고 검수완박을 실시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허점이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경찰, 검찰, 공수처도 서로 싸우지만 말고 지금 법에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수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경찰을 넘겨야죠. 네. 그거를 안 지키니까 그 자꾸 편법이 나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공수처가 사실상 백기를 든 게 맞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체포영장을 10월을 연장하겠다고 또 법원에 신청을 했죠. 연장 신청을. 그러나 사실상 체포영장 지금 휴지 조각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대통령으로서 그런 권위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어떤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들을 좀 대통령 측에서도 받아들여 가지고 이 혼란을 좀 수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죽기 살기로 끝까지 이렇게 치킨 게임만 벌이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뭐 공수처가 개망신 당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당랑거철 술에 깔린 사마귀가 돼버렸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자존심 세우지 말고 전공법으로 나가야죠. 판사 쇼핑하고 억지로 110조, 121조 막 예외하고 뭐 이상한 수사 주체도 그냥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 하고서 하지 말고 그건 나중에 판사한테 가서는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해외 각국에서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다 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조사하라 이거예요. 하지만 이 법적인 절차를 좀 갖춰야지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지 대통령 수갑 채워서 포승줄 묶어서 끌고 간들 우리 국격에 손해가 가는 거죠. 우리 국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국가 이미지라든가 국격이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윤석열 개인을 우리가 이렇게 뭐 품위를 지켜주자는 게 아니라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아직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우를 갖추면서 그 수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서로 좀 갖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